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 이 논의, 그러니까 제안을 철회해야 된다, 합당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당 대표님께 우리 초선 모임 때도 했고, 네. 또 최고위원들, 또 당원들,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졸속 합당은 실익이 하나도 없다. 지금 할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그 당 대표님께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해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좀 더 강력하게 모으자는 의미로 제가 어제 그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다. 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한 다음에 예. 그럼 어제 시작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지금 뭐 반나절 네. 하루가 다 안 지났는데 네, 어떻습니까? 참여 열기는? 네, 어제 뭐 몇 시간 만에 네. 10,000명을 금방 넘겼고요. 금방 10,000명을 넘겼다. 지금도 당원들이 많이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이제 목소리, 당원들의 뜻을 모아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당원들의 목소리 직접 파악하신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제 선언식으로 합당을 하자라고 당 대표가 갑자기 제안을 한 바람에 네. 아무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가장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고요. 또 동시에 참 합당을 대통령님도 뭐 하기로 했었던 거 아닌가? 또 우리도 한때 같은 원래 식구였으니까 합당하는 게 좋겠다. 네. 뭐 그런 양 의견이 찬반이 너무 팽팽하고 네. 갈등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내 갈등이 강화되고 있다. 네. 문자도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찬반 문자가 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했더니 또 반대쪽은 반대쪽대로 네. 네가 뭔데 그러냐 여기서부터 하고 또 이제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필요하다. 나도 당장 서명하겠다. 어디다 서명해야 되냐, 링크 어디 있냐 그래서 달라 그래서 또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원들 내에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목소리를 모아서 정청래 이제 대표에게 전달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초선들 의원 모임에서도 초선들 거의 모여있던 40여 명의 초선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초선 모임 더민초 모임이 한 40명 가까이 전부 한마디씩 하고 뭐 지금 중단하는 게 맞는지 이 얘기를 했을 때 한두 명 빼놓고는 네. 거의 다 지금은 중단해야 된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된다. 분란만 나올 뿐이다. 이해 없다. 지방선거에도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네. 그 의견을 우리 그 회장께서 직접 당 대표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전달돼 네. 있다. 기본적으로 합당 자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합당에 대해 합쳐야 된다. 그 의견은 가지고 계시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같은 한 식구였고 예. 또 큰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합당에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네. 그리고 모든 지금 외교라든가 뭐 경제 분야 또는 이제 광역 초광역 통합 이런 그 일들을 매우 잘 해 나가서 나라를 아주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리는 그 나라를 정상으로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더 안정된 지지 우리 민주당이 뒷받침해주고 지금도 오직하면 대통령께서 밤잠을 못 자고 부동산 문제로 SNS 밤에 막 예, SNS를 계속 올리는 게 너무 신경이 그 곤두세워져 있게 되면 사실은 다른 일을 하는데도 상당히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에 우리 당이 목소리를 내 가지고 네.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정상으로 만드는 데 애쓰고 있는데 네.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상황이 안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최고위에서도 여러 가지 설전도 오고 가기도 했는데 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조만간 당원 간담회도 하고 또 초선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이제 들어보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풀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이게 네. 뭐랄까요?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만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중대 사안은 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실은 미리 최고위원들 간에도 좀 비공개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진짜 의견이 어떤지를 정말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발표를 해놓고 나는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데 대화를 안 했다고 하니 대화를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수용할 뜻이 있는 대화는 네.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또 형식적으로 또 당원들에게 뭐 이걸 생중계를 해가면서까지 우리 저 초선 모임은 또 한번 하겠다. 보자 하는 거는 결국은 좀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여주기식. 네네. 뭐 생중계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초선들 입장에서는 생중계가 웬 말이냐 이런 입장도 있어서 그러죠. 일단은 뭐 안 하기로 됐다고 했는데 일단은 생중계를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으니 그런 이제 뭐 그게 얼마나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마침 민주당 좀 공격하고 싶고 네. 하는데 그분들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제안 방식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한준호 의원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던데 보니까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이라도 이런 당원 참여형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예. 차분하게 좀 멀리 보고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사실은 그 당원 대의원 간의 1대1 그 등가성 투표 등가성 투표를 했는데 이제 중앙위원 투표에서 그 590명이거든요. 제적인원이. 네. 거기에서 이제 312명 52% 찬성으로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고 사실은 또 반대를 기권으로 표시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대하고 기권이 47%나 됩니다. 이게 52대 47이니까 통과는 됐지만 이게 갈등이 너무 많이 노출됐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전남만 하더라도 중앙위원회 국회의원 10명에 시장 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도의장까지 하면.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장 군수나 도의장 입장에서는 이 투표를 어떻게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어제 그 투표 사실은 1대1도 좋은 내용이에요. 해야 될 일이고. 그럼요. 당원 주권 근데 정당으로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예. 거부감이 아하. 47%가 있다는 것을 네. 꼭 좀 당대표님께서 명심하시고 이 아. 갈등을 계속 한 표 차이라도 나는 이기면 된 거니까 무조건 밀고 나겠다는 거는 정말 우리 민주당의 민주적인 절차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네. 여러 가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그리고 2, 3% 박빙승부에서 힘을 보태야 이길 수 있다. 절실한 거다 이게.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해야 된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이다. 그래서 이게 왜 하냐? 합당 왜 하냐?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 성공에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담양 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한테 민주당이 졌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 호남에서. 호남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이 있어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또 다 패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어렵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어떤 성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지 호남에서 네. 생각보다 많이 그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민주당의 저희 순천만 해도 예. 후보자들이 한 50여 명이 이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으로 계속 남아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걸 할 필요가. 근데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좀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또 네. 조국혁신당 가서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 지분 요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예전에 그 안철수와 당 통합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질 부족한 분들이 아. 그쪽 당으로 가가지고 통합하면서 오히려 5대5 막 이런 지분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쪽에 간 자질 부족한 분들이 오히려 공천을 받아갖고 민주당 당선이 된 다음에 이분들이 또 안철수 또저 한나라당 국민의힘 저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또 다 옮겨간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얼마나 역사가. 그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박빙인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무조건 출마를 해버리면 어떨까?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네. 그러면 그건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아예 이제 통합도 안 하고 그냥 깽판 놓겠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합당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보다 낼 거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정말 좋은 후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이야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무작정 막 다 내보내 가지고 민주당을 다 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오히려 합당으로 인한 갈등 또 막상 합당을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이제 예비 후보자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죠. 다 지금 어제 네. 저녁에 발표가 났습니다. 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분들이 민주당 후보로 예비 후보 이제 곧 등록해서 막 그럼요. 열심히 뛰게 될 텐데 네. 갑자기 여기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면 이분들의 혼란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익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말씀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봤자 이게 시너지나 어떤 민주당의 이익이 되는 건 안 보인다 이런 없다. 말씀이시네요. 네네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사실은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네. 이 그립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또 주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네, 호남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글쎄요. 그게 상황이 사실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러냐 하지만 현실 정치는 현실이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있을 때 담양군수 조국혁신당한테 졌을 때는 네. 솔직히 위기감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다 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속으로 솔직히 저도 합당이라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오히려 건전한 제2당, 제3당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합당으로 인한 그런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 요인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백낙천 교수도 뭐 이번에 인터뷰 통해서 방송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따로 가면서 병역적 중도주의를 실현해야 네네.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셨어요. 아마 이제 건전한 정치 또 제2당, 3당의 다양한 정치를 좀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조국혁신당조차도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이 그겁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그렇죠. 정치를 처음에. 좀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정청희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당원들의 뜻에 이제 맡긴다. 싸움에서 이기는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그 가치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의원님이 이런 우려를 정하고 뭐 걱정하는 당원들의 목소리 자체가 통합을 반대하는 아니 어떻게 통합을 반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통합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고 혼란이 가중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힘을 좀 더 많이 실어주고 네. 이 부동산 이런 싸움이 있을 때도 당력을 집중해서 같이 좀 싸워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딴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당내 당장의 지방선거를 볼 때 우리 호남을 볼 때도 정말 이익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이익이 없다. 네. 지금 이 시점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건데 네. 자 조국혁신당에서도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썸 탈 생각 정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고 시누이들까지 나타나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느낌이다. 뭐 좀 불쾌감도 좀 표출을 하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의 이런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우리 그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신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사자고 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자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지금 열심히 가정을 살리려고 일을 하고 있고 엄마가 갑자기 그냥 결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결혼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좀 썸 타고 좀 연애도 하고 아 결혼을 하는 게 좋나 안 하는 게 좋나 지금 막 알아가는. 고민을 하고 좀 더 가족 예. 토론도 하고 나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 엄마 마음대로 갑자기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네. 이거는 가정에 대혼란이 발생된 거죠. 네네네.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 모르게 그냥 예. 결혼 우리 시겠다 자녀들 그렇죠. 그런 식이다. 그리고 뭐 저희들 자녀 입장, 당원 입장, 국회의원들 또 당사자들인데 우리들의 의견이 이렇게 그렇네요. 무시되고 당사자인데. 엄마 마음대로 그냥 결혼하자라고 발표해버린 꼴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이제 썸 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합하자고 발표를 하더니 또 자기들끼리 조국 혁신당을 비판하고 뭐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들도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그냥 이런 모든 사건을 처리한 결과가 결국은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 무리하게 네. 졸속 독단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과 그 이후의 상황도 만약에 발표를 했더라도 아 이게 좀 시끄럽고 좀 복잡해지는구나. 당원들 그러면 반대가 심하구나. 사실은 좀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뭐 7대3, 8대2 정도 여론이면 뭐 100%는 어차피 없기는 하니까요. 옛날 이끌어 가더라도 열린민주당 합당할 때 이렇게 뭐 5.5 대 4.5 뭐 이런 상황 6대 4 정도 됐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를 해서 차분히 제대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당, 그러니까 통합의 어떻게 보면 적기라고 할까요? 그거는 뭐 대선 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하는 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고민해봐도 도대체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이 분출되는데 또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그러면 왜 그럴까? 결국은 우리 당 대표 자기의 어떤 정치, 자기의 이익에 어떤 세력을 좀 더 규합시켜 나가려고 하는 네. 그거 말고는 지금 도대체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유를 찾다 보면은 거기까지 생각하게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뜻,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합당이다 이 얘기를 아마 또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의 필요성, 그러니까 합쳐야 이긴다라는 그 네네. 논리.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합당이고 합치자는 거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의원님도 사실은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네네. 생각을 또 많이 맞습니다. 듣고 알고 사실 계시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누구라도 저는 다 친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깊이 있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물론 대통령님께서 당연히 통합은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누가 봐도 지금 빨리 해라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 했던 얘기라든가 또 지금 그럴 것이라고 막연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역이용하는 것은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